네,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준생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균 박사님 또 2주 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남자한테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보고 싶었어요. 네네. 말 정말 안 나오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박사님도 저희 좀 보고 싶으신지. 네, 저도 뭐 엄청 눈을 안 보시네요. 네, 이렇게 저희가 앞서 그 기자님 자리하셨을 때도 여쭤봤는데요. 오늘이 6월의 첫날이잖아요. 혹시 네네. 연구위원님은 연초에 어떤 계획들 좀 세우셨나요? 올해는 직업 방송하고 그리고 되게 여유롭게 좀 올해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네, 계획은 원래 그 깨지라고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맞나요?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유라고는 없는. 네네. 바쁜 거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동안 쭉 바빴기 때문에 네.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 계속 바쁘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또 기자님이랑 좀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네네. 그랬고 또 뭐 옛날에 온라인 채팅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저도 그런 세대를. 아이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기지마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 썼던 것 같아요. 전 특별히 뭐 이렇게 숨기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또 세대 차이가 네네.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럼 혹시 뭐 즐겨 하시는 게임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나요? 아까 스타 말씀하셨었는데 네. 저도 초기 그 멤버였던 저 스타는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거의 PC방에서 주구장창 계속했던 그런 게임이기도 한데 네네. 이렇게 게임을 하면은 정말 날 더운 날에는 게임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쵸. 그냥 PC방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게임하는 게 최고인데 또 아이들은 이렇게 날이 더워도 좀 나가서 놀고 싶어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박사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막 나가자고 쪼르고 그런 편인가요? 네, 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딸도 하나 있고. 네네. 근데 그 아들들은 하루에 일정한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되는 그게 그걸 맞아요. 타고났나 봐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밤 늦게라도 자기들의 소명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자꾸 소명이죠. 예,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자주 나가서 놀아주시는 편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되도록이면 뭐 나가서 아이들이 좀 발산하고 푹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제 부모들도 그렇죠. 밤에 또 같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수가 있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네네. 이번 주말 동안 좀 많이 더울 텐데 어디 계획하셨나요? 또 그늘 밑으로 가서 또 역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네. 자꾸 네. 본인은 발산 안 하시고 발산할 수 아이들 있도록 발산을 위해서. 그늘에 계실 거죠? 저도 많이 발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발산하는 게. 그렇죠. 네네. 네,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박사님이 오늘 네. 추천해 주실 직업이 11번째 직업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두 MC분들은 SNS 자주 하시나요? SNS 자주 하는 편이죠. 자주 하죠. 네네. 네. 거의 매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MC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이 그런 전성기인 것 같고요. 네. 우리는 그런 스마트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SNS 시대라고 정의를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직업은 이 시대가 만든 신직업 소셜미디어 전문가입니다. 와, 정말 요즘 세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인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전문가라고 하면 솔직히 어떤 직업인지는 감이 확 오진 않거든요. 일단 조금 후에 김균 박사님이랑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 이 전문가,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경험하시겠지만 SNS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혹은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SNS에 접속을 해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것은
전혀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TV나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들이 기업들의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SNS라는 채널이 추가가 되면서 이 채널이 기존의 매체들의 영향력을 능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을 통해서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텐데요. 이 SNS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위로받는 곳이기도 하는데 네. 어떤 직업인지 좀 먼저 자세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기업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해 기업의 마케팅 또는 고객 관리를 하거나 고객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과 전략 설정을 지원하는 직업인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경욱 씨를 통해 소셜미디어 전문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에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기업은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기업의 홍보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화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자료가 쌓인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얻은 소셜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략기획 지원 업무를 합니다. 이것이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SNS 활용의 차이점인데요. 개인이 SNS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로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SNS를 운영할 때는 이 SNS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 하나가 기업의 브랜드를 좌우할 수 있고 경영 전략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기업과 개인의 SNS 운영 전략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안산시청. 안산시청은 최근 안산시 관련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이경욱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SNS 유저들이 안산시와 관련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도시 발전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도록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하시는 분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캐치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들은 시장을 홍보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읽고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NS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홍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것. 바로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일입니다. 이곳은 윤상진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윤상진 씨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홍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운영 대응을 하거나 위기 관리 및 위기 대응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SNS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계정을 관리하는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의사결정도 소셜미디어 전문가의 필요 조건이 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례로는 한국민속촌 트위터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촌의 트위터는 재치 있는 말투뿐만 아니라 민속촌 내에서 활동하는 역할 아르바이트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민속촌의 방문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재미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는 환경보호단체와 SNS 유저로부터
제품의 원료 수급 과정에서 환경과 동물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항의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은 해당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저들의 글에 비꼬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위기 대응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개인들이 SNS를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홍보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케팅이나 홍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콘텐츠들이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한순간의 실수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신중히 올려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셜미디어 전문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SNS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다가 왜 예전에 이 싸이월드를 했던 기억이 조금 나는데 혹시 유진 씨는 싸이월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도 싸이월드 세대였고 돈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도토리 많이 모아. 도토리. 남규 씨도 혹시 싸이월드 꾸미는데 돈 많이 쓰셨나요? 저는 도토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록새록한데 그렇게 막 돈을 많이 쓰진 않았고 그 배경음악 부금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김건모의 버담소리라는 거 되게 마이너적인 걸 깔면서 되게 약간 오글거리는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흑역사를 모아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보기 힘들게 됐는데 또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싸지방이라고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가서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막 싸이월드로 소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김균 박사님도 네네. 꼭 계시네요, 이미. 네네. 싸이월드 쓰시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도 싸이월드 초기 세대고요. 네. 저는 이제 아마 결혼할 무렵 때 와이프랑 뭐 이렇게 같이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도토리 저도 뭐 도토리 선물하시고. 거의 털었죠. 산을 털었죠, 도토리 때문에. 네. 도토리를 털어서 사랑을 쟁취하신. 요즘 뭐 SNS, 인스타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걸로 뭐 누가 남자가 어떤 여자를 팔로우해서 여자친구랑 싸우고 남자친구랑 싸우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는 막 파도 타기였나요? 네네. 파도 타서 일촌 맺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 걸로 혹시 싸워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말할 수 있다.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이거 청문회장에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의 신변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묻도록 네네.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SNS가 정말 우리 삶에서 옛날부터 깊숙이 좀 자리한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소셜미디어 전문가라는 이 직업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면 저희가 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7년 기준으로 인구의 74% 정도에 달하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계 한 5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저 연령층과 고 연령층을 제외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다 사용한다고 네. 볼 수가 있죠.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SNS 시장 또한 자연스럽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 SNS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기업에서는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업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전문가의 입지는 그렇게 견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SNS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직업에 대한 전망도 밝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향후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는 달리 좀 밝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셜 미디어 담당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각종 취업 포털 사이트를 찾아보면 소셜 마케터나 SNS 전문가를 채용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직업의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만 봐도 인스타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중간한 연예인들보다도 맞아요. 오히려 더 파워를 네. 갖고 있고 약간 팔로워 이게 또 인기의 척도처럼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유진 씨는 팔로워가 얼마 정도 되시죠?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2천 몇 명 되는 것 2,000 명. 같습니다. 네.
꿈의 숫자네요, 진짜. 남길 씨는요? 저는 한 1,600명 정도. 남길 씨도 많네요. 올라가질 않는데 김균 박사님 혹시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네, 저는 안 하는데 아무튼 오늘부터 해서 1명씩 플러스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태그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SNS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는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왜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네. SNS는 적은 비용으로 매우 빠르게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특히나 그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특성이 있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네. 따라서 기업들은 이렇게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 예산이 매우 부족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SNS를 포함한 이 내용들은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도 이 직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SNS 시장이 네. 굉장히 크잖아요. 해외에서는 좀 어떤가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네.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영향력을 실감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소셜미디어 매니저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분들은 대우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일반 직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연봉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소셜미디어 매니저, 소셜미디어 전문가는 똑같다고 저희가 네, 보면 비슷하다고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국내에서도 좀 연봉이나 이런 게 나온 자료가 있을까요? 국내는 사실상 이 직업군에 대해서 통계가 잡히지는 않고 있어서요. 근데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임금은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오히려 약간 프리랜서나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할 줄 알았는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기업들도 조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직업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소셜미디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역량은 정말 갖춰야 된다.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이미지 편집 등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춤법 숙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쵸.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고객들을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고요. 대중과의 관계 유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계정 운영 능력, 그다음에 이벤트와 프로모션 진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능력도 요구가 되고요. 위기 대응을 위한 통찰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생각보다 요구되는 요건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이런 소셜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뭐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게 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직업 훈련 기관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또 대학에서도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맞춤법 숙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할 때 맞춤법이 틀리면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카톡을 하면서도 그 맞춤법 틀리면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좀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소개팅할 때 정도 확 떨어진다고 그쵸, 네, 그쵸, 그런 맞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춤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쵸.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신뢰랑 조금 연결이 되는 네네. 부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박사님 덕분에 취준생분들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네.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면 소셜미디어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의견 수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RM이라든가 SNS 위기 관리, 데이터 확보 분석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과 혹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훈련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김균 박사님과 함께 소셜미디어 전문가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즘 SNS가 대세인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 이 속에서 또 직업이 창출된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기대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